네,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4분 남았습니다. 양쪽 지수는 오늘장도 빨갛게 상승분이 들어와 있고요. 게다가 라운드 넘버를 돌파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먼저 보시죠. 2600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금세 또 이렇게 회복이 되죠. 지난주는 닷새 연속해서 밀리다가 이번 주는 4거래일 연속해서 오름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장 0.57% 오르면서 2606.06포인트로 출발선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달 초에 약간은 좀 꺾이기 시작했던 그 부근까지 오름세 나타내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606포인트가 바로 이 월고점이네요. 직전 고점이네요. 이 정도 딱 맞춰 놓으면서 살짝 눈치를 보는 동시효과 구간이고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900선이 닿을 듯 말 듯 안 되네요. 0.73% 오름세 나타내면서 899.39포인트, 그러면 1포인트 정도만 더 올라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뚫어낼 수 있을까요? 900선만 가면 작아지는 코스닥 지수였는데 이번에는 조금은 다르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게다가 또 직전 고점 부분까지 이미 와 있습니다. 코스닥은 이 정도에서 시초가 형성할 경우에는 월고점은 쓸 것 같고요. 그리고 밴드 상단이 또 899포인트인데 900선 라인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별로의 움직임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오르면서 출발 앞두고 있는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1,500개가량 상승불 들어와 있는 모습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먼저 보시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다소 좀 혼조 양상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빨간불이 많아지네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보합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 보합권이었던 종목군들도 상승불이 들어오면서 1위부터 10위까지 LG 오름세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미증시에서 기술주들 흐름 좋았고요. 엔비디아 급등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대 올랐습니다. 이 지수의 상승폭보다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더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오늘 SK하이닉스가 톱10 가운데서 가장 강한 흐름으로 2% 가깝게 오르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0.83% 정도 플러스로 집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2차전지 쪽에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제약바이오 쪽, 셀트리온 이런 종목군들도 소외됨이 없이 전체적으로 그 온기가 가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오르는 종목이 대부분인데 확실히 2차전지는 앞서서 에코프로 그룹주들 실적 발표하면서 다소 좀 주춤한 걸까요? 에코프로 BM이 보합권 정도고요. 에코프로는 2%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다가 오늘장 지금 HPSP가 한 4% 정도 오르면서 사이즈 있는 종목군 가운데서는 비교적 강한 탄력이라 오늘도 반도체주가 시장을 주름잡지 않을까. ISC도 20%가량의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의 호가 강하다는 점 동시효과부터 이미 포착이 되고 있고요. 오늘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필옵틱스의 주가 급등을 만들어냈던 2차전지 장비주 필에너지 오늘 데뷔전을 치릅니다. 378340 쓰고요. 이 종목의 공모가가 34,000원이었습니다. 떴다불 가능할 수 있을까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 필에너지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정을 알려드립니다. (7월 14일) 금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출발했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분위기 좋고요. 그리고 오늘은 일정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신규 상장 필에너지의 상장 일정도 있고요. 그리고 BTS 전국 솔로 앨범 또 발매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BHI를 비롯해서 또 유럽에서 MOU 실질적으로 체결하는지 합의서에 서명할 때까지 사인할 때까지 끝난 게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점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조세영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확실히 이번 주는 지난주와 다르게 빨간불이 좀 도배가 되는 상황인데요. CPI여서 PPI까지도 잡히면서 물가 상승 둔화에 대한 시그널을 확인하면서 시장은 빨간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거래소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어제여서 추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 2,600선을 회복하면서 2,609.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약 0.7% 상승이고요. 전일 종가 대비로는 약 18포인트가량 강세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된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0.51% 상승이고요. 897.59포인트 선 터치하면서 약 4.52포인트가량의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에는 특징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면서 3거래일 연속된 오름세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팔기는 했지만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강세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시장 분위기 비슷한데요. 코스피 시장 쪽으로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고요. 현재 외국인은 팔자세로 돌아선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또 반면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만이 현재 매수 포지션 지켜가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지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상승하고 있는 섹터가 더 많습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서 운수장비 섹터가 1%대 가장 눈에 띄는 탄력 보이고 있고요. 또 보험 섹터 역시 1% 이상의 강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 반도체 종목군들 강한데요. 전기전자가 1%대 오름세 출발하고 있고요. 또 금융업종, 제조업종 순으로 상승 움직임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크게 빠지고 있는 섹터는 의료정밀 섹터지만 낙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현재 0.42% 수준의 내림세고요. 그 뒤로 또 현재까지는 의료정밀 한 섹터만이 하락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탑10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좀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먼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제히 강세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1.4%대 강세 움직임 띄고 있고요. 삼성전자 동반해서 1% 가까이 탄력 키워가고 있습니다. 또 2차전지 셋업체들도 일제히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특히 실적에 대한 기대가 많고 있는 삼성 SDI가 1%대 강세 움직임 띄고 있고요. 동반해서 LG화학도 0.7%대 오름세를 띄고 있습니다. 또 오늘 포스코홀딩스는 0.2%가량 밀리면서 약보합권 수준 제한적인 모습이고요. 반대로 포스코퓨처엠이 1%대 강세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 기아 같은 자동차 종목군들 오늘 시세 흐름 좋은데요. 현대차가 1.4% 상승하고 있고요. 기아가 동반해서 1.7% 가까이 고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시가총액 탑10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오늘은 HLB만이 보합권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군들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에코프로가 시세가 좋습니다. 2.7% 강세 움직임 띄고 있고요. 그 밖에 에코프로 BM, LNF, 2차전지 소재 종목군들 일제히 빨간불 켜고 있는데 LNF가 1%대 강세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또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이번에 3사 합병 소식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오름세를 띄었는데요.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7% 추가 상승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역시 0.8%대 상승 랠리를 띄고 있습니다. 또 오늘 포스코 그룹주 가운데 포스코 DX 추가 상승하면서 1.9%대 탄력 키워가고 있고요. 엔터 섹터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띄었는데 오늘은 SM이 내리고 JYP 엔터가 강합니다. JYP 엔터 0.6%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지수는 좋은데요. 종목별로 확실히 좀 눈에 띄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느낀 게 시장은 새로운 걸 좋아한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전주들이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재료 노출인가 봅니다. 어제 오후에 또 뭐 상한가도 기록하고 재료도 있다고 하고 오늘장 MOU가 나온다고 하니 많이들 기대하셨을 텐데 이미 많이 올랐나 봅니다. 차익 실현 매도 물량 받으면서 원전주들은 동반 하락하고 있고요. 그러면 옮겨가는 쪽은 어떤 쪽이냐? 가상화폐, 곡물 쪽, 이쪽에 강세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뭐 리플 소송 이슈로 인해서 급등을 했다, 승소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군들 들썩임 강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곡물 쪽으로도 이 수급적인 센티를 자극할 만한 뉴스들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나오면서 이번에도 흑해 곡물 협정입니다. 그때 앞서서 기사도 많을 테고요. 그때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똑같이 이번에도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으로는 전체적으로 강하기는 한데 엔비디아 향 그리고 AI 반도체 쪽 이쪽에 강세 움직임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알게 모르게 지금 수소가 조금씩 올라오거든요. 간밤에 미증시에서 플러그 파워의 강세도 그렇고 또 윤석열 대통령 폴란드 가면서도 원전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수소도 같이 협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매체에서 크게 조명되지는 않았었고요. 오늘 수소 관련된 쪽도 일단은 시세가 좀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면 어떤 쪽부터 볼까요? 조세현 캐스터. 네, 오늘도 확실히 반도체가 강한 모습인데요. 이번에 ARM에 엔비디아가 투자를 한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 종목군들이 어제부터 상승세를 띄웠습니다.
특히 생성형 AI 중심에 있는 엔비디아가 투자를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반도체 후공정 장비 종목군들도 수혜를 볼 거란 기대감이 나오면서 엔비디아의 관계사 또 장비 종목군들이 강세를 띄웠는데요. 오늘도 추가 상승 랠리를 띄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한미반도체가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도 추가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장 출발 상황 보이고 있습니다. 또 동반해서 HP, SP, 미래반도체, ISC 동반해서 강세 움직임 띄고 있는데요. 오늘 반도체 장비 그리고 엔비디아 관련 키워드로 묶이는 반도체 종목군들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을 압도하고 있는 이 반도체 종목군들 소부장 쪽으로 좀 눈길이 갑니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군들 꾸준히 좀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료도 뭐 여기저기서 선발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 앞으로 성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뭐 이런 월가 분석도 나오던데요. 강세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요? 엔비디아가 차트를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지금 아직까지가 아니라 지금 다시 조정을 완만하게 거치면서 충분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미국 증시의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AI 쪽에 특히 반도체 쪽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IB들이 일제히 목표가를 $500 부분으로 올린다고 해서 저도 그 강세를 예측하는 건 아니고 일단 차트상으로 나와 있는 흐름은 그렇다. 그러면 반도체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조정을 보일지라도 대기 매수세는 여전히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반도체 주식들을 편입을 좀 하셔야 되는 분들은 저는 조금 조정 기다리면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일단은 계속 긍정적인 입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럼 들고 계시는 분들은 재료가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 홀딩 의견 주시는 거죠? 원래 지금 10년 만기 국채금리 미 시장에서 최근에 올랐다가 4% 넘게 올랐다가 지금 떨어져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도 큰 폭으로 떨어져가지고요. 저는 그러면 기술주 쪽의 강세가 앞으로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주 없는 분들은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잘 가는 대장 이 역할을 해주는 1군의 종목이 조정받을 때를 기다렸다 사느냐 아니면 2군, 3군의 종목 덜 오른 종목을 지금이라도 바로 사두는 게 낫냐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1군의 종목은 솔직히 좀 기다렸으면 좋겠고요. 차라리 못 오른 것들 키 맞추기로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저는 지금 당장 시세가 나오는 거는 그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 오늘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에 대한 팁도 드렸습니다. 이어서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 보겠습니다. 리플 관련된 종목이 확실히 가상화폐 관련주들 내에서도 탄력이 좋습니다. SBI 그룹주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SBI 핀테크 솔루션이 18% 정도 급등하고 있고 그리고 SBI 평가 정보도 볼게요. 이 종목도 오늘장 오름세를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SBI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인베스트먼트 현재는 한 3% 정도, 장 초반에 7, 8% 정도 오름세 나타냈는데 일단은 약간의 윗꼬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를 조금 확대시켜 보면은요, 위지트가 한 10%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기술투자 보겠습니다. 우리기술투자는 한 5% 정도의 상승권인데 우리기술투자는 음봉입니다. 시초가 강하게 형성되기는 했지만은 탄력이 약간은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정말 많이 밀렸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가상화폐 시장이 들썩이면은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봤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판단 가능할까요? 저는 항상 가상화폐 관련해서 움직이면은 차라리 그냥 가상화폐 투자하십시오. 그냥 이런 건 저는 그냥 이런 거는 그냥 테마로 그냥 저는 분류를 하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그러면 테마주의 논리를 적용하자면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죠. 예,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답을 주시네요. 물론 또 투자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또 흡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해서 좀 이야기 드리고요. 두 가지 받고 다음으로는 또 곡물 쪽도 보겠습니다. 지금 흑해 곡물협정 오는 17일에 재차 또 만기가 도래합니다. 이것이 연장될 수 있을지 여부 일단은 이 러시아 쪽에서 목리를 부리고 있는 상황인데 잘 해결될 수 있을지 앞선 이 세 차례의 연장 과정에 있어서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계속 그 고비를 넘겨왔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상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지금 위기가 좀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들 좀 관심이 가는데요. 미래생명자원부터 보겠습니다.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한일사료도 현재 한 2% 정도, 한탑이라든지 대주산업 이쪽으로도 모두 다 플러스권 내 움직임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니까 그런지 예전 같았으면 뭐 두 자릿수 대 급등세가 많았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그렇죠.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즘에는 항상 투자자들이 뭐 새로운 걸 좀 많이 원하는데 뭐 뉴스도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반복이 되면 지겨운데 뭐 세 차례 뭐 네 차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뭐 그다지 이제는 아주 뭐 새로운 뉴스가 아니면은 이쪽으로는 시세 분출이 좀 저는 쉽지가 않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역시 뭐 그냥 저는 역시 테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너무 큰 기대하는 것보다는 좀 올라오면은 물리셨던 분들은 그냥 저는 매도, 단타로 하시는 분들도 매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룹주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 올해는 또 포스코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확실히 체질 개선 보여주고 있고요. 그동안에는 굴뚝 산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장성이 결여된 부분 늘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었는데요. 이제는 2차전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확실히 또 변모하는 모습 올해 레벨업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엠텍이 오늘 그 가운데서 탄력이 좋아서요. 현재는 9%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3만 원권 재차 회복되며 직전 고점을 넘어서고 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탄력 좋습니다. 포스코 인터 오늘도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현재는 6% 정도의 오름세를 띠고 있습니다. 포스코 DX가 단기에 흐름 좋았었죠. 이번 주에 포스코 DX 주간 기준으로 상승이 50% 넘게 나왔습니다. 코스피로 이사를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들 반영되며 이번 주에 활약을 펼쳤는데 오늘장까지도 흐름이 좋네요. 3% 정도 추가 상승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포스코 스틸리오는 그룹사 가운데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종목인데 오늘장 4% 정도의 상승권 흐름이고요. 포스코 퓨처엠 홀딩스 이쪽으로도 1% 안팎의 상승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포스코 스틸리오는 또 추천을 해주셨던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포스코 엠텍은 지난 7월 6일에 또 추천주였죠. 포스코 그룹주들은 계속 좋네요. 네, 일단은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계속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포스코 네. 그룹이 뭐 지금 철강 쪽에 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뭐 이쪽으로도 계속 사업을 확장하면서 2030년까지 뭐 청사진,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매출이 얼마가 될 거라고. 100조요. 100조죠. 네. 예. 뭐 청사진을 제시를 하면서 일단은 기대감을 심어주고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포스코 그룹주가 이제 철강 산업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이런 성장성을 부여를 한다 그러면 예전서부터 계속 괜찮을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포스코 그룹이 얼마만큼 이 과연 청사진대로 계획을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그룹의 이제 주가는 좀 희비가 좀 갈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포스코 홀딩스 차트 잠시 보시면은요, 전고점 돌파 이제 바로 코앞입니다. 오늘 이제 500원 남았는데 당연히 전고점 돌파는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뭐 추세적으로 모멘텀 구간에도 접어들었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포스코가 원대한 포부를 밝힌 만큼 이에 또 걸맞는 그 이후의 성과들이 앞으로의 주가를 좌우할 것이다 얘기를 해주시네요. 포스코 엠텍은 목표 주가를 29,000원으로 주셨는데 지금 3만 원도 넘어서 가지고요. 이쪽은 전체적으로 포스코 그룹주들은 홀딩 의견이신 거죠? 네, 맞아요. 예, 내일 이 시간에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은 전반적인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 저희가 반도체 얘기할 때 소부장 쪽만 봐가지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얘기를 나눠보죠. SK 하이닉스가 2% 정도의 오름세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0.8% 정도 상승하지만 이 두 종목 모두 다 직전 고점을 시원하게 뚫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오늘의 흐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너무 많이 가는 것보다 저는 이런 시가총액 1위하고 3위하고 이런 네. 종목들은 그러면 너무 많이 가면은 지수에 또 맞아요. 많이 올라가면 네. 부담이니까 차라리 이 정도 오르는 게 저는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 흐름은 단기 바닥 찍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지수 흐름하고 똑같잖아요. 코스피하고. 왜냐하면 시가총액 1위 종목이기 때문에 당분간 좀 홀딩 해야죠. 뭐 또 다시 뭐 정고점 테스트 나올 것인데 그 부분에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약한 쪽도 봐야 되겠죠. 유럽 방문과 관련된 재료는 이제 소멸인가 봅니다.
방산, 원전 이쪽이 다 안 좋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가운데서 가장 깊은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원전의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두 번째로 많이 밀린 종목은 현대로템 쭉 말씀드릴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솔루션 이렇게 순서대로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원전주들 동반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BHI는 하루 만에 바로 차익 매물 받으면서 10% 정도의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재료 소멸인가요? 오늘 게다가 빠져도 많이 빠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도 신호가 나왔나요? 그냥 재료 소멸이에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일단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더 들어간데, 이익이 나셨던 분들은, 뭐, 일단 뭐, 어느 정도 차익도 실현을 해야 되지 않나? 특히 뭐, 현대로템은 뭐, 많이 빠지네요. 예. 네. 그런데 지금 뭐 원전 같은 경우 깊게 빠지는데 방사는 이 주요 이동평균선 이탈 안 하면서 조정받는 종목도 있거든요. 이건 뭔가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지금 5일선에서 지지 받고 있는데 종가 봐야 되고 21선에서 큰 의미를 이제는 찾기 힘들지 않나? 21선도 이제는 만약에 무너지면은 조금 조정이 좀 깊게 나올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도 시그널 나왔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네요. 그래서 이 유럽 순방과 관련된 종목분들은 지금 좀 재료 소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원전, 방산, 우크라이나 재건 쪽도 시세만 잠깐 볼게요. 삼부토건은 또 오르네요. 유시는 빠지고 있고. 이쪽으로는 시세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이럴 때가 판단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무소건 굉장하네요. 그렇죠. 근데 뭐 지금 음봉이니까 크게 의미 안 부여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지금 매도 시그널 물론 종가상으로는 봐야 되는데 네. 저는 일단은 뭐 지금 매도도 아니에요. 시그널은 일단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도 역시나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보자 이렇게 해서 의견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 또 2차 전지를 안 볼 수가 없는데 확실히 시장이 2차 전지에서 관심이 많이 좀 사그라들어 있습니다. 앞서서 이 에코프로 그룹의 부진했던 실적 발표도 그렇고 오늘 장에서 필옵틱스가 그동안에는 이 2차 전지 장비주들의 시세를 좀 이끌어 왔었는데 필에너지 그러니까 필옵틱스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자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신규 상장을 오늘 하는 디데이였고요. 필옵틱스는 그동안의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18% 정도의 급락세에 띄고 있고 오늘 장에 6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하나기술 보겠습니다. 하나기술도 같이 동반해서 빠지네요. 5% 정도의 큰 폭의 하락세에 띄고 있고요. PNT, 현재 PNT의 주가도 마이너스권 3% 정도. 2차전지 장비주들 많이 밀립니다.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쪽으로는 뭐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쪽으로 1% 정도 오름세 나타내기는 하는데 많이 강하지는 않고요. 장비의 약세, 양극재가 그나마 조금은 선방하고 있고 셀업체들 잠잠하고 이 정도의 분위기입니다. 필에너지 보겠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한 필에너지 378-340 쓰는 종목이고요. 2차전지 장비 쪽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공모가 34,000원, 시가기준가가 공모가의 거의 260% 오르면서 12만 원 선에서 형성됐고요. 현재도 이 정도 수준이 유지되면서 공모가 대비 250% 정도의 가격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2차전지 주들 오늘 조용하네요. 네, 오늘 2차전지 특히 이제 장비주들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하나기술 같은 거는 지금 급락을 하고 있고 너무 많이 올라서 일단은 차익 매물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특별한 악재가 있는 건 지금 아니니까. 2차 전지 주식들이 지금 반도체 주식들에 뭐 워낙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그런데 반도체 주식들이 어느 정도 상승이 끝나면 2차 전지 주식들로 다시 한번 매기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간밤에 차트를 보니까 괜찮아요. 괜찮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테슬라는 저는 요번 반등의 최종 목표치를 한 $300 초반 정도로 보고 있어가지고 그 정도 오면은 그 정도 올 때까지는 2차 전지 주식들도 계속적으로 버티면서 상승 노려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오르는 종목이 더 오르고 약한 종목군들 오르는 종목 중에서 오늘 포스코 그룹주들이 여기저기 뭐 신고가라든지 급등 리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조건을 걸어서 검색 중인데 대체로 상당히 좀 많이 걸립니다. 단기 급등
급등, 뭐 단기 뭐 5분 내에 시세 급등 이쪽으로도 많이 걸리고요. 포스코 스틸리온도 목표가 6만 원 주셨는데 돌파가 바로 나오네요. 이번에는 미용 의료기기 쪽 보겠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컬 5%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루다도 한번 볼게요. 이 종목 강보합권 정도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클래시스는 약간은 좀 밀리는 모습. 원택 확인하겠습니다. 원택 1%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이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는 다소 좀 시세에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쪽도 단기에는 좀 잠잠하긴 했습니다. 그동안의 시세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피부 미용 주식들을 거의 다 이제 다 소개를 추천을 한 것 해주셨어요. 같아요. 맞아요. 한 8개 정도 됐는데 다 했는데 비올 원택 등은 오늘 못 오르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에 조정폭이 좀 덜했다. 저는 이제 좀 많이 올라가지고 피부 미용 주식들 많이 올라가지고 많이 오른 것들은 좀 매도. 그런데 최근에 제이시스 메디칼 추천 종목에 소개해드렸는데 이건 좀 빠져가지고 매도한 거예요. 아니 매수 다시 한 거니까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주가 놓여진 위치가 좀 많이 빠진 종목들은 올라오는 추세. 위에 있는 종목들은 지금 코스피 지수든 코스닥 지수든 올라오는 추세인데 일단은 지수가 안 빠지니까 좀 버티고 있다. 그냥 그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까지 원달러 환율 계속해서 밀려 내려가면서 오늘장 1260원대 진입되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는 1270원 살짝 걸쳐 있고요. 코스피 지수는 2600선을 그래도 시초가 형성하면서 뚫었는데 코스닥이 900선 라인을 못 넘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되면서 양쪽 지수가 강보합권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장이니까요. 다음 주를 염두에 둔 뭔가의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활용할지 좀 팁을 자세하게 주시죠. 네, 제가 한 5일 전에 코스피 단기 바닥, 초단기 바닥 찍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상단은 한 2,600포인트로 말씀드렸어요. 그 정도까지 반등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조금 넘고 있죠. 추가적으로 여기서 지수의 급등보다는 이제는 조금 쉬어가면서 종목별로 수익률 게임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로 좀 급락으로 들어가기도 좀 힘들어요. 차트를 보면은 일단은 하지만은 지수 목표치는 어느 정도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쉬어가면서 미국 증시 흐름하고 같이 연동되면서 어느 정도 그리고 외국인 매매, 연기금 매매도 좀 봐야 되고 연기금이 어제 한 1,200~300억 샀다가 장 막판에는 그냥 500억 팔자로 마감을 했어요. 역시 지금 지수대는 상단이다 이렇게 그냥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같이 이제 그거에 발맞춰서 조금 무거운 종목보다는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종목별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나. 지수는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수와 베타가 높은 종목, 사이즈 큰 종목 이쪽보다는 중소형주가 당분간은 괜찮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차라리 그런 사이즈가 작은 종목들이 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수 자체의 업사이드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다음 주까지 상승세 지속될까요? 저는 일단은 조금 쉬어가니까 다음 주 초반에는 조금 약세, 그렇다고 크게 약세도 아니고 좀 쉬어가면서 향후에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다음 주 미국 빅테크 주식들서부터 이제 다음 주 7월 19일이죠. 테슬라 실적 발표 있고 네. 그 다음 마지막 주에는 빅테크 주식들이 실적 발표가 쭉 있어요. 미국 시장에서 먼저 상승을 할지 실적 발표 앞두고 아니면은 먼저 빠졌다가 어느 정도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고 빠졌다가 상승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오기는 저는 그렇게 쉽지 않다. 지금 CPI가 잘 나왔지만 2% 상승 4,500 S&P 500 기준으로 4,500원 목표치는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빅테크 주식들이나 테슬라 주식들 실적 발표 앞두고 미국 증시 흐름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우리나라 증시도 대신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넘어서는 네. 또 매수 기회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흐름 좀 잔파도를 파악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죠. 그래서 최현재 전문가가 매일매일 이 시간을 책임져 드립니다. 이번 주에 상당히 좀 강했으니까 다음 주 초반에는 살짝 흔들릴 수 있다. 주 중반에 다시금 매수 기회를 줄 것이다. 다음 주 포인트는 미국의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로 보고 계시네요. 이렇게 해서 최현재 전문가님 보내드려야죠.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